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4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꽃나무 이야기 5번째 시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리수 그리고 감람나무 이 두 나무를 얘기하면 좀 종교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보리수는 불교와 관련된, 감람나무는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자를 어떻게 쓰고 또 어떤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리수는 이렇게 씁니다. 보리수, 보리보자입니다. 이 보리는 우리가 먹는 보리는 아니에요. 이 보리수라고 할 때 하는 보리인데 그것은 어떤 깨달음의 경리,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산스크리트를 한자로 바꿨을 때 나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보리입니다. 그리고 끌 제자, 근데 보리수가 아니고 이 끌 제자네. 네, 이 글자가 원래 끌 제자인데 보제수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보리수로 읽습니다. 네, 딱 리자로 발음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일본이나 중국은 다 이 끌 제자 발음으로 읽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는 나무수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왜 보제수를 보리수로 읽느냐 하는 것은 이 보제라는 게 발음이 별로 안 좋다 이래가지고 보리로 읽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 보리는 뭔가 깨달음의 경지, 예를 들어 불교에서 보살, 관세음 보살, 미륵 보살 할 때 쓰는 그 보자입니다. 네. 풀초와 침 부자다. 이 글자는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글자예요. 많이 쓰는 글자거든요. 우리가 우부방을 붙이면 때를 뜻하는 무슨 부 할 때, 뭐 부대하고 또 무슨 부서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상당히 많이 쓰는 글자인데 어쨌든 침부다. 침으로 뭔가 찌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이것이 보리보다. 그리고 끌대자는 끈다는 뜻이에요. 끌고 간다. 그래서 손을 뜻하는 손수가 있죠.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옳은 시자예요. 옳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르다는 그런 뜻이겠죠. 위에 해가 있는데 아래 글자는 이것은 사실은 바를 정자예요. 해가 이렇게 떠서 질 때까지는 똑바르게 간다. 해가 이렇게 구불등구불등 가지 않고 똑바로 동에서 떠서 쓸어 넘어간다 이랬죠. 그래서 그것이 옳다는 뜻이고 바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바르게 끌고 간다 하는 것이 제예요. 네. 자, 수는 이제 나무 숫자인데 나무목에다가 곧게 서 있는 나무다. 땅에 심겨진 나무다. 벤 나무는 일반적으로 목을 많이 얘기하고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 그래서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곧게 서 있죠. 그래서 곧게 서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왼쪽은 이제 북을 얘기하고 오른쪽은 손으로 얘기합니다. 손으로 북을 치는 그런 이제 똑바로 세워진 북을 치는 그런 것이다 해서 세울 줍니다. 자, 보리수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유명하죠. 네, 스토리가 많은 나무예요. 자, 그리고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나무이기 때문에 둘 다 감람나무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이름으로 나무목이 들어갔고요. 발음이 이제 뒤에 가지고 옵니다. 감이 어떻게 하냐 할 때 감입니다. 이것은 람은 볼람입니다. 본다는 뜻이에요. 이 두 글자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오늘은 이런 글자가 있다. 그리고 감이고 람이다. 눈여기라도 일단 봐주시면 자꾸 한자를 보면 또 친숙해지고 또 알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감람나무다.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자, 우리가 나무를 얘기할 때는 전 세계 대륙별로 퍼져 있는데 이름이 같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나무가 완전히 다른 나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종이 다른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두 나무가 다 그거와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리수부터 보면 보리수를 사진에 찾아보면 보리수 나무의 열매다. 네, 그리고 보리수 나무를 뜻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발음상 보제가 되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만 보리수로 읽는다 했습니다. 이것의 원말은 이러한 말에 산스크리트의 보디라는 이제 그런 글자인데 그것은 이제 한자말로 이렇게 바꾼 것이에요. 보리라는 말을 이것을 보리로 바꿨다. 보제로 바꾼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리로 발음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도다, 종교적인 도, 또 어떤 지혜다, 그리고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어떤 나무의 이름에 이렇게 깨닫는다는 뜻의 나무 이름이 들어갔느냐? 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가 이제 도를 깨쳤다는 나무예요. 석가가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도를 깨쳤다. 그래서 사유수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해서 일본 우리와 건너오면서 이제 보호제수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만 물론 보리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도 보리수예요. 수종은 인도 원산의 뽕나무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몰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불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원래 보리수 나무가 있어요. 왜? 이것과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뽕나무과인데 이것은 보리수 나무과에 보리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보리 열매 모양이다. 우리가 먹는 보리와 비슷하다. 해서 붉은 열매가 맺는데 그것이 식용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막 그렇게 보리와는 닮지 않았는데 씨는 아마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래 보리수가 있었다. 이 종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걸 보리수 둘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 또 피나무라는 쪽에 이제 원산 피나무 종류의 이 보리수 비슷한 나무가 있어요. 염주를 만드는데 불교에서는 염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염주를 만드는데 이제 나무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피나무가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그것을 염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인도 보리수와 비슷하게 말을 하려니까 보리수,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보리수도 있는데 원래 인도 보리수도 있고 그런데 다시 중국에서 또 염주를 만드는 나무가 들어오니까 이건 보리수로 하지 말고 보리자나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리수라고 많이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제 보리자나무인데 원래는 피나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벌써 조금 헷갈립니다 사실은.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슈베르트 가곡에 보리수란 그 가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보리수하고는 같으냐? 이것도 또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보리수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럽 피나무다. 유럽 피나무. 이거 독일 말로는 린덴바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유럽 피나무다.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보리수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자로는 같은 한자를 씁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도 이 피나무과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이러한 중국의 피나무나 그리고 이런 것이 닮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보리수 한다는 것이죠. 이 5개 종류의 나무를 다 보리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세 번째 중국 원산의 피나무과는 너무 헷갈리니까 보리자나무라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보리수로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5종류의 보리수 나무가 있다. 네. 굳이 한자로 쓰면 우리가 앞에서 본 그런 보리수로 쓰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자가 없는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감람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람나무는 제가 알기에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감람과의 나무인데 아시아 열대지방에서 나는 나무다. 이것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식용으로 쓰고 기름도 나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감람나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위에서 얘기한 감람나무가 아니고 올리브나무를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올리브나무와 원래 감람나무가 지금 한자로 쓰게 되면 감람나무를 지금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감람나무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든 것, 감람의 씨로 짠 기름을 감람유라고 한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중국 올리브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용, 약용, 공업용으로 많이 쓴다. 그리고 감람유에는 올리브유를 또 잘못 번역해서 감람유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감람산이라는 산 이름도 나오죠. 이것도 원래는 올리브산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딱 종합을 해보면 원래 감람나무가 아시아 지역이나 열대 쪽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감람나무라고 했고 그것은 기름도 나오고 식용으로도 쓰는 나무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올리브나무를 번역하면서 중국에서 먼저 번역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을 감람나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감람나무가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림을 한번 봤어요. 그림을 보니까 이 감람나무인데 올리브 열매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고 또 올리브도 보면 열매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서 구분하기 쉬운 것은 잎을 보니까 상당히 달라요. 올리브 잎이 이렇게 굉장히 길쭉합니다. 감람나무도 길쭉하지만 이렇게 길쭉하지는 않고 이러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꼭 굳이 구분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네. 자, 근데 이 올리브라는 것은 원래 라틴 말에서 왔는데 올레아라는 데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 지금의 오일, 기름을 뜻하는 그런 말의 어원이 된다. 왜냐하면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많이 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오늘 보리수를 했는데 그 보와 리에 해당하는 것이 원래 제라고 했습니다. 많이 쓰는 것은 이 보자는 보리에도 쓰고 그리고 보살이라고도 할 때도 쓴다. 그렇죠? 관세음 보살 할 때도 이 보살 쓴다. 살은 뭐냐? 이것도 보살살, 보살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이렇게 끌고 간다 했죠. 그래서 뭔가 어떤 회사들끼리, 나라들끼리 뭔가 손을 같이 잡고 간다 하는 걸 제휴라고 합니다. 자, 업무 제휴를 한다든지 할 때 제휴. 뭔가 제출한다는 것도 이 글자를 쓰고요. 문제를 제기한다 할 때도 이것을 씁니다. 이 글자와 비슷한 글자가 뚝제자가 있습니다. 흑토변이에요. 이것은 손수변이고 이것은 흑토예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오를 시자는 해가 이렇게 곱게 넘어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곧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흙을 곧게 쌓아서 만든 뚝이 뚝제자예요. 그래서 제방이다. 제방이 무너졌느니 어떠냐 하는 때 뚝제자를 쓴다. 그것은 끌제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보리수, 감람. 감람 같은 거는 한자로 그냥 못 써도 괜찮으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읽을 수는 이거 보면 읽을 수는 좀 있겠죠. 조금 뒷자를 알면. 네, 보리수, 감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